안녕하세요.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네요. 그죠? 20차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142, 143, 144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도 까먹은. 자, 오늘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4시쯤이에요.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을 전 지역에서 총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전쟁 발발하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했어. 북한에서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미군을 보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약간 뭐랄까 도와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대신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는 생겼으니까. 그래서 미군의 대부분이 나갔어요. 대부분 나가고 자기들도 소련을 치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소련에서 무기를 엄청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탱크라던가. 우리나라 탱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병력이 형편없었어요. 탱크가 어딨어.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에치슨 선언. 에치슨 선언이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에치슨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치슨 선언. 여기 써있네요. 아이네, 에치슨이. 죄송합니다. 1950년 1월 10일 미 국무장관 에치슨은 미국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엄명하였던 것. 북한은 이것을 미국이 남한을 태평양 방위권 내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한국에 침공하여도 미국의 무력 지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침 가능성을 오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약간 에치슨 선언을 검색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거예요. 선생님이 얘를 사진으로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백과에서 나온 사진이네요. 출처는 명확해야 하니까. 자,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이에요. 여기는 이제 소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 전쟁이 나면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을 여기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렇게 침입을 해도 미국이 안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혹시 그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6.25 전쟁이 글씨를 못 써. 6.25 전쟁이 혹시 북침 전쟁인가 남침 전쟁인가 혹시 알아요? 이거 오해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전쟁은 남침 전쟁이에요. 남침 전쟁.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남쪽에서 침략했다가 남침이 아니고 남쪽으로 침략했다라는 뜻이에요. 남쪽으로 침략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이다, 이렇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치슨 선언으로 약간 그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많이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처음부터 그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계략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얍삽한 게, 선생님이 예전에 전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요. 이건 약간 일본 특기인데 북한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고 새벽 4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인들도 다 뭐 교회에 가거나 막 그 군대에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처음 침략을 한 거예요. 매너가 없지. 뭐 전쟁을 하는데 매너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매너가 진짜 없는 행동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 뭐 어떤 거였냐면 이게 워낙 공산주의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세력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전쟁이 났나 보다 별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이따금 그렇게 38선 근처에서 그 티격태격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의뢰 그런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 좀 약간 헛소리를 했는데 이승만이 전쟁 나기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반공 북진 통일 이런 얘기를 해. 이제 반공은 이제 공산당을 반대한다. 북진은 이제 북쪽으로 진출해서 통일을 시킬 거다. 이러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그 무기와 물자를 요구를 하고서 우리가 3일이면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탱크 한 대도 없다 했잖아요. 이승만이 약간 헛소리 한 거지. 탱크도 한 대도 없으면서 어떻게 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냐고. 말이 안 되지. 여기가 이제 우리 38도선이 여기고 평양이 여기고 서울이 여기거든. 그 말이 안 되지 이게. 근데 그리고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제 전쟁이 났다고 방송이 나왔잖아요. 방송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 대한 국군의 방위는 되게 철통 같다.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리고 3일 내지 5일 안으로 다시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는 피난 가요. 이승만은 피난을 갑니다. 아주 판타스틱한 대통령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6월 27일 날 새벽에 피난을 갑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서울 철교가 없는데 자 이걸 또 봐줘야 돼. 이거를 또 봐줘야 되는데 이제 뭘 어떻게 보면 될까? 자 파괴된 한강 철교 이거 검색하면 나올까? 철교 빠밤 좀 이렇게 제대로 깨진 거 없나? 제대로 깨진 거? 이거는 아니고 파괴된 한강 철교 뭐 이런 거 사진이 없네. 그게 있으면 좀 판타스틱 할 것 같은데. 이 사진 장난 아니지. 이거 진짜 선생님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일단 이거 한번 캡처해 놓고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진짜. 근데 캡처 안 해도 이거 잠깐만 캡처 안 해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저장되네. 저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거 근데 파괴된 한강철교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낙동강이고 이게 한강철교야? 잠깐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좀 너무 안 나왔고 그냥 이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다운받았던 그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보면 되게 특이하잖아. 왜냐면 여기 위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띄워가지고 건너고 있잖아. 이게 뭔 짓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승만이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지 않았어.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승만 도망가고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야. 사람들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 근데 드디어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판타스틱하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강다리, 한강철교가 한강다리였거든. 근데 한강다리를 우리나라 국군이 폭파한 거야. 중간을 빡. 대박이지. 여기 심지어 몇백 명의 사람이 건너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였겠어? 북한군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강다리를 폭파한 건데 자국 국민들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자기네들만 도망간 거야. 이게 정말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너무 잘못한 거야. 이게 진짜 6.25 때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 중에 하나예요. 뭐 수많은 비인간적인 행동이 있는데 정말 무책임하고 이거 무책임한 행동이지. 무책임하고 이제 비인간적인 행동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강철교를 끊어버린 것.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 피난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그냥 갇혀버려요. 너무 슬프지. 슬픈 일이었습니다. 슬픈 일이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뺏기는데 뭐 한 두세 달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 일대만 남겨놉니다. 그래서 뭐 여기 수도를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해요.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한 다음에 이게 뭐 두 달 만에 2개월 만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작전 지휘권, 그러니까 군대를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한테 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그 전쟁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유엔군이 파견이 되긴 합니다. 유엔에서 결의를 하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뭐 수많은 국가가 참여를 해요. 수많은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잠깐만 이걸 또 어떻게 검색해 볼까? 6.25 전쟁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은 참여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말한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거 참 슬프지. Flight of Refugee Across the Wrecked Bridge라고 써있잖아. 파괴된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 행렬, 약간 이런 뜻인데 참여한 국가가 그 위쪽에는 북한하고 소련하고 중국이고 우리 쪽에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프랑스, 에티오피아,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뭐 그리스,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했어요.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막 옛날에 2006 월드컵 때 터키라고 해서 터키는 형제 나라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터키가 우리나라 전쟁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낙동교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북한군과 국제연합군은 이제 유엔이고요. 일본 도쿄에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설치가 되었어. 우리나라에 설치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초반이에요. 초반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되게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잘 버티지, 그치? 마지막에 점령 안 당하고 잘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는 그 메가더 장군 있죠.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부산에서 슈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지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천 출신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자 보급 같은 걸 끊는 거지. 물자 보급 같은 걸 끊어. 여기 보면은 9월 15일 날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평양을 드디어 점령을 합니다. 평양을 점령을 하는 게 뭐 한 10월쯤 되나 봐요. 평양 입성 환영대회. 그리고 나서 이거는 50년 9월 28일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서울을 다시 찾아서 서울에다가 태극기를 다시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뭔가 우리가 통일을 하고 끝나나 보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왜냐면 엄청 그 분위기가 괜찮았으니까, 분위기가 엄청 이제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와, 드디어 혹시 태극기를 뭐 글씨를 못 써.
태극기 휘날리며인가? 이 영화 본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명장이거든. 이거 잘생긴 배우 나와요. 장동건 배우하고 원빈 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이 그 6.25 전쟁의 그런 참담함과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기지 못했죠. 완전 전쟁을. 왜 그랬을까? 중국이 합류를 합니다. 빠밤. 중국은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죠. 그래서 그냥 인해 전술이라 해요. 이런 걸 인해 전술. 아무리 총을 쏴도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계속 밀고 와. 이게 뭐 실제로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더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하고 전면전을 치르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합니다. 전면전을 치르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를 해요. 중국군이 이제 중국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공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공군이 개입이 되는데 이제 10월 19일 날 참전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서 뭐 여기 보면은 뭐 평양 아까 그게 한강철교가 아니었구나. 대동강 철교였구나. 그래서 피난민들이 다시 내려가죠. 이제 흥남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흥남철수라고 이게 너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배를 타고 한 번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원산철수, 흥남철수 이래.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뭐 기억 안 나면 찾아보면 되지. 흥남철수 한번 검색해 보게요. 흥남철수 검색하면 되나? 나오네. 흥남철수 그죠? 흥남철수 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엄청 추웠어. 그 기억이 나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 뭐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에 원산이 적준에 넘어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게 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어. 원래 이렇게 도망갔어야 되는데 원산이 먼저 점령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흥남에서 원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흥남으로 몰려든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선박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게 이때 정말 막 여기 보면은 피난민들은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10만 명이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다시 이제 퇴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그 유명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사는 이제 1950년은 넘어갔고 1951년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여기 일사후퇴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죠? 여기 이거는 그냥 읽어봐야겠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국군은 북한의 침략에 맞섰으나 탱크가 없었다니까. 탱크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탱크 선생님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말이야. 탱크 이렇게 있잖아요. 탱크 이거 무한궤도 있고 여기 탱크 빵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뚜껑이 있단 말이야. 근데 탱크를 빵빵 쏘니까 탱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군이 그냥 수류탄 하나 들고 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탱크 이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폭을 했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이 안 좋았어. 소련에게 무기 공급 등을 지원받은 북한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그쵸? 후퇴했죠.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침략 행위를 중지할 걸 요구했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 아까 16개국 뭔지 설명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군대들이 한 80% 정도가 다 미군이었어요. 미군이 도와준 건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국제연합군을 파견했고요. 국군과 유엔연합군은 북한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뭔가 되게 서로 그냥 싸우고 밀리고 싸우고 밀리고 싸우고 밀리고 이 상황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치는 거지. 양쪽에서 지치면서 거의 2년간 휴전회담을 해요. 근데 2년간 휴전회담을 하면서 여기서 엄청 싸우는 거지. 여기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51년 3월 5일날 다시 뭐 서울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 판문점이 선생님이 저번에 판문점 쪽은 아마 이쪽 아닐까? 선생님 정확히 위역이 기억이 안 나니까 선생님도 그럼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도를 검색해서 판문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판문점이 지도로 검색하면 안 나오나? 그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고 판문점을 찾아보면 나오나? 그래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지도. 자, 지도로 검색해서 선생님 판문점을 검색해 볼게요. 판문점. 오, 판문점 나오네. 자, 판문점이 어디냐면, 판문점은 그쪽, 이쪽이 맞네. 그쵸? 선생님이 아까 말한 쪽이 맞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선이 휴전선이에요. 점선이 휴전선이고, 판문점은 휴전선 있는 데 있는 거죠. 휴전선 있는 데 있는 거고, 바로 넘어가면 개성이에요. 그쵸? 개성이고, 파주 위에 있네요. 파주시 바로 위에 있죠. 선생님 도라산역까지는 가본 것 같은데 판문점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도라산역까지는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판문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건 전쟁을 이제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낸다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야. 잠깐 멈추는 거야.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휴전 상태예요. 지금은 전쟁을 멈춘 상태가 아니고 전쟁이 일시 멈춘 상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9월이죠. 50년 9월이에요. 국군과 국제연합군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 압록강까지 진격했어요. 그러나 누가 왔어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개입하면서 후퇴했습니다. 그걸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죠. 12월부터 1월까지 후퇴를 합니다. 이후에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절투가 벌어졌고, 한편에서는 정전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언제 됐다 했어요? 53년 7월 27일이죠. 맞서던 자리는 휴전선이 되어서 남북 둘로 나누어졌어요. 정전 협정 체결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북한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군이 6.25 전쟁에 개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중국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중국하고 소련은 공산주의였어요.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전쟁을 지게 되면은 약간 공산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의 확산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약간 대한민국하고 북한,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의 전쟁이었지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과 중국, 소련의 대리전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전면전을 했을 경우에 세계 전쟁이 되는 걸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전면전은 피하고자 했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250km에 달하는 휴전선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DMZ라고 있어요. DMZ는 뭐냐면 비무장 지역인데 여기가 휴전선이 있으면 휴전선 2km 양쪽으로 2km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안에를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둘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휴전선이냐? 휴전선 아니에요. 비무장지대까지 이걸 놔두는 거고요.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야? 또 가슴 아픈 6.25 전쟁 얘기를 한번 해보았네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 진짜 많이 죽었고, 전쟁 고아, 그죠? 당연히 그렇겠지. 전쟁 고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규 시간 마지막 차시겠네요. 21차 시가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 22, 23차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